안녕하세요. 소세암입니다. 선생님, 예, 아까 성주운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예, 성주 단지를 모시는 게 유행이라고들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성주 단지라는 걸 함부로 모셔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유행이에요. 그 단지라는 건 평생 자기가 모시고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유행처럼 응? 너나 나나 뭐 이게 좋다더라 해갖고 모신다는 건 잘못된 거고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단지를 잘못 모시면 자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손이 잘 되고 안녕은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거를 기초를 두고 그거에 반하여서 일을 하는 건데 나는 괜찮은데 자손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모셨어. 그러면 자손이 그걸 모시겠냐고요? 안 모셔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귀찮고 불편한 걸 싫어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속기.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싫어서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잘못 모시면 큰일 나고 잘못되면 또 자기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의논을 해야지 함부로 유행이다. 뭐 여기 가니까 모시랬다 홀딱 모시고 저희 가서 모시랬다 홀딱 모시고 그거는 주체성이 없어서 자기 주체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 단지를 모시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3군데 내지는 5군데 가셔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이 나왔다 할 때 모셔야지 한 군데에서 모셨다 아우 난 단지 모셔 그거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큰일을 낼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상념하시고 깊이 헤아리셔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 많이 염려가 되시나 봐요. 예. 근데 단지를 모시면 굉장히 돈을 금방 번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단지를 모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좀만 신가물이 있으면 다 신고술 했다면 서울특별시 방마다 깃대를 다 꽂아야 돼요. 응? 조금이라도 단지를 모실 기운이 있으면 그거를 모시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모셔서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 뭐 안방 작은 방 건너방 뭐 온 방에다 단지를 다 모셔놔야지. 그렇게 나서 돈 버는 거는 뭐 항아리 장사밖에 돈 더 벌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단지를 꼭 모셔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셔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단지를 모셔야 될 사람은 사주팔자가 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들이 육감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 여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을 칭하는 거예요. 근데 육감이라는 게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근데 그 육감이 좀 남보다 뛰어나고 꼼다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그런다고 해서 실 모셔드릴 수 없듯이 그 단지는 정말 이 사람이 그 가물이 세. 어? 보살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안 가고 어부로 모실 수 있으면 그 어부를 모셔서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주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단지를 모시다 보면 그 단지가 있는 신이 점점 내공이 쌓여서 꼭 무당길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더라. 이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항아리를 단지를 모실 때 어떤 분을 주체로 해서 모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업으로 모셨느냐, 응? 그냥 나의 장사, 사업, 상업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감을 가족의 또 모든 나쁜 기운들을 멀리하고 좋은 기운을 모여서 거기다 이제 상업 단지를 모셨으면 괜찮은데 그분을 뭐 글문대감으로 모셨다거나
도사 할아버지 양명대사로 이렇게 모셨다거나 그러면은 신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체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업단지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뭐 불사업도 있고 김대업도 있고 쪽제비업도 있고 이런 업들이 다 어떤 업인지 약간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불사업은요 옛날에 옛날에를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실까봐 그냥 어떤 예를 빗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에요. 일본은 가면 신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뭐 거리 뭐 노중 객사도 어떤 신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군웅이라고 해서 안 좋아해요. 근데 걔네들은 고양이를 굉장히 신처럼 모셔요. 또 어떤 날에는 원숭이를 모셔요. 그건 다 민족성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업이라는 건 뭐 쪽제비요. 무슨 업? 난 쪽제비 업 같은 분은 안 모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사 할머니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모시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냥 불사는 칠성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뭐 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꿈자리 몽수항을 걷어가지는 않아요. 더 확신을 주지. 인감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너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업을 모셔도 뭐 쪽제비업이나 불사업 이런 분들은 그냥 상업으로 모셔서 함께 그러니까 하나에 다 함께 모셔서 합의하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발언하는 게 맞지. 뭐 여기는 불사업, 저기는 뭐 쪽제비업, 여기는 뭐 무슨 업. 그렇게 따지면 항아리 장사만 돈 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김대업이나 족제비업이나 뭐 이런 업이 좋은 거는 터가 되겠네요. 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뭔가 쉽게 말하면 예지력, 뭐 꿈 같은 것도 꾸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럼 그분은 거의 보살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살 기운이 많느냐? 그렇다고 다 하면 안 돼. 업장,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영매사 일보다 더 우월하다고,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보살들도 이렇게 점을 보고 신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어떤 집안의 재수굿이든 병굿이든 뭐 신굿이든 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금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3월달하고 10월달은 감사합니다. 뭐 여태까지 저희 신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제자가 바른 공수를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10월달하고 3월달은 진접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업을 모신 사람도 3월달하고 10월달 해드리면 돼. 예?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신기운이 세면 그 업을 모셔줬던 분이 한테 의뢰를 하면서 그분의 의뢰를 다 입어보고 원 없이 한없이 그 조상이든 신령님이든 놀아주고 다시 또 그 업을 봉인해서 모셔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다 여자들은 느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내가 뭐가 세다 그랬죠? 육감. 육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때는 이제 이 업을 모셨을 때 마냥 금전을 들여서 좋은 데로 가시라고 다 어떤 선생님들 모셔서 다 이렇게 풀어 헤쳐드리고 이제 막았던 업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걸 놔두고 가면 나쁘게 말하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엄마가 보살이면 딸로 내려간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돌아가실 때 전소를 안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일해서 드시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 모시고 계시면 찾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령님을 빌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고 전소하는 걸 늦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병이 들어오고 이제 가시게 되는 건데 그거 남겨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겨놓지는 않아야 돼요. 신굿이든 성주든 뭐 성주 항아리든 터 항아리든 모셨을 때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 내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